마트 계산대 앞에서 당황하며 영수증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하면서도 씁쓸한 일상의 한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료품 및 음료 가격 지수는 147로 OECD 평균인 100보다 무려 47%나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비싼 수준이며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밥상의 무게가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 수준은 유럽 상위권 국가들만큼 높지 않은데 장바구니 물가만 최상위권을 기록하니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압박감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는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을 오직 식비와 외식비에 지출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기 무섭게 집세와 교통비를 제하고 나면 남은 돈의 대부분이 밥값으로 먼저 빠져나가 다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모든 물가가 1등인 것은 아니지만 집값이나 임대료 등과 비교해도 유독 식료품 물가만큼은 해외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의류나 신발은 오히려 해외가 더 비싼 경우도 종종 있지만 신선 식료품과 가공식품은 우리나라가 유독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밭에서 수확된 농산물이 우리 집 식탁에 오르기까지 그 사이에 대체 어떤 복잡한 사정이 숨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싼 한국 밥상의 원인을 생산 구조와 수입 의존도 그리고 유통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생산 현장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한국이 스스로 먹거리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는 나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식량 자급률은 약 49%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가 주식으로 삼는 곡물 자급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특히 빵과 면의 주원료인 밀의 경우 자급률이 1%도 되지 않는 해가 많아 사실상 거의 모든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처지입니다. 과거에는 자급이 가능했던 쌀마저도 소비 구조 변화와 농지 감소로 인해 이제는 공급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위기의 배경에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좋은 평지는 이미 도시화에 밀려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산업화로 인해 공장과 도로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건설될 때마다 비옥했던 논밭들은 아파트 단지로 빠르게 변모하며 농업 기반을 잠식해왔습니다. 남겨진 농지조차 산간 지형에 흩어져 있어 대규모 경작이 어렵고 이는 농기계 사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결국 생산 단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일손 부족 문제도 심각하여 농업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60대에 도달했고 젊은 인력의 유입이 끊긴 농촌은 고령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떠났고 홀로 남은 노년의 농민들은 육체적 고통과 불확실한 수입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힘겹게 농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은 기상 악화나 병해충, 한 번에 한 해 소득이 날아갈 수 있는 고위험 자영업에 가깝지만 그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면 국내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우리는 생존을 위해 더 많은 식량을 해외 시장에서 사와야만 하는 구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비싼 밥상의 두 번째 원인인 수입 의존 구조와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변수들이 우리 식탁의 안정을 위협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등장합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뒤흔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의 주요 곡창지대를 전쟁터로 만들며 글로벌 곡물 공급망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해상 운임이 폭등했고 이는 식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수입 원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대한 물가 상승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겹치면서 가뭄과 폭염, 집중호우가 전 세계 산지의 생산량을 감소시켜 농산물 가격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요동치자 한국처럼 수입 비중이 높은 나라는 그 경제적 충격을 방패도 없이 온몸으로 그대로 흡수해야 하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면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라면과 빵, 과자 같은 가공식품의 제조 원가도 자석처럼 이끌려 동반 상승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국제 가격 상승기에 불리한 환율까지 겹치면 원화로 환산한 수입 단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뛰고 이는 고스란히 우리 장바구니의 무게와 가격으로 전가됩니다. 국내 생산은 비효율적이고 수입은 외부 변수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니 우리 밥상의 물가는 시작부터 매우 불리한 판 위에서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하고도 씁쓸한 구간이 남았으니 그것은 바로
농산물이 밭을 떠나 우리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 거치는 복잡한 유통의 길입니다. 밭에서 수확된 채소가 곧장 마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은 가락시장과 같은 거대한 도매시장의 경매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심장부인 공영 도매시장 구조는 가격 결정의 투명성을 위해 설계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가격 상승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도매시장 안에는 경매를 주관하며 수수료를 받는 도매법인과 그 경매에서 물건을 낙찰받아 소매 채널로 넘기는 중도매인들이 견고한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흐름을 단순화하면 농가가 보낸 물건을 도매법인이 경매에 붙이고 이를 중도매인이 낙찰받아 다시 각종 마트나 시장으로 넘기는 다단계 구조입니다. 이렇게 중도매인을 거친 물건은 대형마트와 슈퍼, 전통시장은 물론 온라인몰까지 흘러들어가며 비로소 우리의 일상적인 장바구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잡한 단계 사이사이에 운송비, 포장비, 임대료,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마진이 겹겹이 쌓여 가격을 불린다는 점입니다. 본래 공영도매 시장 제도는 과거 일부 도매상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 폐단을 막아 투명한 거래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 경매 방식을 채택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오히려 특정 법인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해 주었습니다. 현재 대형 도매법인들은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도매인들은 이들을 거치지 않고는 신선한 물건을 확보하기 힘든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 입장에서도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거나 마케팅을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여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도매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가락시장 일부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연평균 20% 안팎을 기록하며 매우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거래 물량에 따른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농민이나 소비자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도매법인들은 공공 인프라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지만 정작 그 이익은 재투자보다 민간 주주의 현금 배당으로 흘러간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또한 유통 과정에서의 형식적인 절차도 문제인데 이미 가격이 정해진 수입 과일조차 법 때문에 굳이 경매를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단계는 물류비와 냉장 보관 비용을 발생시키고 신선도를 떨어뜨리며 결국 최종 소비자 가격만 밀어올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도매시장 내부의 경쟁 부재도 심각한데 소수의 법인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어 새로운 경쟁 업체가 진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경쟁이 없다 보니 수수료 인하 압력이 약해지고 법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합 유인이 커지면서 유통 효율화는 자꾸만 뒤로 밀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형마트와 편의점 같은 소매 단계가 얹어지면 상권 임대료와 24시간 인건비 등이 더해져 가격은 또 한 번 점프하게 됩니다.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새벽 배송 서비스 역시 차량 유지비와 물류센터 운영비라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상품 가격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은 정성껏 키운 농산물을 헐값에 넘기는데 소비자는 비싼 값을 지불해야 하는 기이한 현상이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가격 폭락 시기에는 포장비와 운송비조차 건지지 못해 농민들이 눈물을 머금고 애써 키운 밭을 갈아엎는 비극적인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이처럼 한국의 농업 생산 쪽은 고비용과 고위험 구조에 노출된 반면 유통 쪽은 상대적으로 저위험과 안정 수익을 누리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불균형한 구조는 특히 식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가혹한 타격을 주며 생계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실제로 하위 계층의 월식비는 최근 5년 사이 40% 가까이 증가하며 전체 물가 통계로는 설명하기 힘든 삶의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의 밥상은 기후 위기, 전쟁 리스크, 환율 변동, 그리고 복잡한 유통 구조가 한꺼번에 얹어진 고물가 종합 세트인 셈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제철 할인이나 저렴한 채널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한 사람의 요령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도매법인의 이익 일부를 가격 안정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또한 계약 재배를 확대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젊은 청년 농부들을 유입시켜 생산 규모를 키우려는 시도들도 조금씩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장바구니의 무게는 농가의 땀방울과 국제 곡물 시장의 흐름, 그리고 우리 유통 구조의 현실이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식량 자급률이나 유통 구조 개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장바구니가
이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